할 말이 많대요.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자리가 많으면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지금 사람 꽉 찼잖아요. 귀찮더라도 빈자리 한번 채워주십시오. 서 계시지 말고 빈자리 한번 채워주셔야 그림이 예쁘게 나오고 더 많은 2030 친구들을 현장으로 부를 수 있겠죠. 인원이 없어서 자리가 비는 건 제가 어쩔 수 없는데 저 끝까지 인원이 꽉꽉 차 있는데 여기 자리를 비울 이유가 없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춥고 발가락 동상 걸린 게 아직도 낫질 않았어요. 불쌍하죠? 불쌍하시면 앉아주시면 돼요. 돈 달라는 거 아니고 앉아서 자리만 채워주시라. 해줄 수 있으시죠? 다음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처럼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온 20대 청년입니다. 열고!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언론이 주목했던 민주당의 행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간첩법 개정 반대입니다. 중국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 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신속히 개정되고 있던 바로 그 간첩법을 민주당이 돌연 개정 반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전쟁 안 끝났죠? 휴전선을 기준으로 군인들이 대치 중이며 적국은 여전히 우리를 도발하고 보란듯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적국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입니다. 이 적국을 옹호하고 마치 도와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보를 미루어 보면 근본 사상이 의심되는 행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이하 국보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간첩을 비롯해 반국가단체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런 국가적 안보를 위한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꾸준히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거듭해왔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자가 검열을 강제하는 법이라며 마치 이를 온갖 악패단이 가득한 법인 것 마냥 포장해왔습니다. 이토록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지금은 카톡 검열까지 해가며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을 공유하기만 해도 이를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분들께 묻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는 탄압되어야 하고 북한에 대한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정녕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반 국민과 간첩 중에서 국보법 폐지를 더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에 더불어 간첩법의 개정까지 반대하고 나선 이 민주당의 근본을 무엇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봐도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종북 반 국가 세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현재 사법부마저 점령하여 대통령까지 탄압하려고 합니다.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헌재가 절반씩이나 사조직의 장악당에 휘둘리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그간 수많은 시민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알면서 여전히 이 상황을 그저 방관 중인 사람들이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알면서도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으면 이를 가장 좋아할 세력이 누구인지 본인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행동할 용기가 없어 악의 편이 선 그런 나약한 사람들로 여겨지길 원하십니까? 적어도 다음 주에는 여기 광화문에서 아니면 우리의 목소리가 펼쳐지는 그 어느 곳에서든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싸워줄 것이라 믿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부정선거 수사하라! 선관위를 수사하라! 사법부의 사조직원 헌재에서 사퇴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모두 화이팅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92년생 김영진 청년입니다. 사실 저는 계엄령이 터지기 전까지는 정치에 무지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담화문만 찾아봐도 본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방적인 야당으로 인해 국정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대통령식 특활비는 0원입니다. 이것은 현직 대통령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징표입니다. 또한 검찰, 감사원 특활비, 경찰 치안활동 지원비 전부 다 빵원입니다. 그러면 마약 수사는 대체 어떻게 하며 사명감으로 일하는 경찰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처우 개선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또한 원전 생태계 지원 비용 1112억 원, 첨단 제조기술 개발비,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비, 그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금 1,600원까지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들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이나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중죄인을 보호하려고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공무원 비리를 조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시켰고 조폭과 범죄자를 잡는 중앙지검장을 탄핵시켰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시켰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북 송금을 수사한다는 검사까지도 탄핵시켰습니다. 또한 이재명을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총 8명의 검사들을 전부 다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내란 아닙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국민과 국가를 기만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친중 종북 좌파 정당입니다. 고작 1,000만 원의 군사 기밀을 팔아넘기고 우리 정보 요원들이 북한에서 처형당하는 와중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해군 사병이 1,000만 원을 받고 중국에 한미 기밀 훈련을 넘겼습니다. 정보사 공무원이 화이트, 블랙 명단을 중국에 넘겼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통신기기,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모조리 전부 다 중국에게 역전당했습니다. 중국인들로 인하여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적자는 5년간 2,200억이며 실업급여 숫자는 3배가 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원이 우리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간첩들이 날뛰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에 흔드는 위험한 내란 집단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썩어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카톡 검열을 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파출소에 고발당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게 공산당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내란 혐의 때문에 탄핵 소출해놓고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를 빼고 재판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공수처는 내란죄가 없는데도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아주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탄핵은 기필코 기각되어야 하며 부정부패는 척결되어야 합니다. 좌파의 가짜뉴스에 선동되어서는 안 되며 언론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보도로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편향된 보도로 국민들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국가 위기 비상 상황임을 알렸던 것입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지금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닌 반국가 세력과 자유민주주의와의 전쟁입니다.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인지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명백히 가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양심도 없고 정직하지 못한 재판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의중교사, 선거법 위반, 백현동 비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 경찰을 폭행한 민노총의 실체, 태양강 비리 조작,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등 국정을 마비시키고 내란을 선동시킨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집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외 언론에 제보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어야 하며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3평 가량인 방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참으로 뒤통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결코 잃어선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우리는 또다시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이 25만 원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기자! 우리는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추우세요? 더우세요? 전 뜨겁습니다. 다음 영상 짧게 보고 하실 건데요. 우리 2030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준 우리 신혜식 대표님, 신의 한 수에 올라온 곡입니다. 멋있게 한번 틀어주십시오. 청년의 심장 뛰고 있어 자유를 꿈꾸는 우리들 윤석열과 함께 싸우자 1230 청년의 국정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윤석열과 함께 싸우자 우리의 목소리 힘껏 내고 공정한 뭐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하는 구형 싸우자 윤석열 1230 탄핵 기각 Stop the steal! 윤석열과 함께 Stop the 싸우자 steal! Stop the steal! 땅의 주인은 우리 꿈과 희망이 가득해 윤석열과 함께 싸우자 1230 청년의 국자여 세상을 바꾸자 깨워줘 윤석열과 함께 싸우자 1230 윤석열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는 함께 청년 애국자여 일어나 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신 대표님에게.
마지막 우리 연사 애기들 2명 남았습니다. 큰 박수 주셔야죠. 3시간씩 기다렸대요. 일로 와요. 자, 우리 몇 살? 28살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연설만 3번째인데 민주당이 저질러온 악행들을 전부 말하기에도 입이 아픕니다. 입법 독재, 국헌 문란, 사법농단, 역사 왜곡, 외교 협력 파괴, 주권 파괴, 국가 재정 파괴, 치안 파괴, 국가 기밀 유출, 핵심 산업 기술 유출, 미래 신기술 유출, 경제 파괴, 대규모 불법 카르텔과 대규모 간첩들, 이 모든 악행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면 셀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은 말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잊혀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역사로 세대가 지나고 계속해서 공산주의 집단이 형성되는데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올해 스카이데일리에서 45분짜리 녹음본이 하나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김일성과 김대중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김일성은 김대중에게 다음 대통령을 노무현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노무현이 당선되도록 방법을 같이 연구해보자 라는 녹음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대선 직전에 현재 논란 중인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말도 안 되는 역전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만 있으면 안 되니 밑에 기둥들도 필요하다고 말하고서는 김일성의 지시로 인해 서울에 고시원 10개를 만들고 수천 명의 법조인들을 길러냅니다. 김일성의 지시로 시작된 것들이 지금의 사법 카르텔입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1호 장학생입니다. 노무현은 로스쿨 같은 제도를 만들면서 법조인의 장벽을 허물고 손쉽게 법조인이 되도록 한 다음에 부정선거를 동원하며 카르텔들이 법조계를 점령하게끔 일조했습니다. 그리고선 5.18 사태를 왜곡시키고 민주화 운동이란 명분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국가를 팔아먹으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공직자들 20명을 권총으로 쏴 죽이는 대학살극을 벌이고 단 4시간 만에 40개의 무기고가 탈취당하고 정치범 수용소가 습격당하고 방산업체가 습격당해서 군용 장갑차와 트럭을 탈취당했습니다. 이런 대학살극과 대반란은 아무도 말 안하고 있고, 이런 간첩 폭도들을 진압한 전두환 대통령님을 반란범으로 몰아세우며 사망자를 부풀리고 5.18 특별법을 만들어 역사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마저 훗날 내란 수괴로 기억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사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연결고리를 우리 2030 세대가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을 구속시킨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운동과 정신은 세대가 지나도 2100년이 넘어가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를 지켜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다들 지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다같이 자유를 지켜냅시다. 자유를 지켜내자! 자유를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얼굴이 10대처럼 생겨서 애기라고 했는데 28살 아저씨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연사 마지막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수원에서 왔답니다. 수원에서. 박수 소리 작다가 들어가. 앞으로 나오지 말고 좌파하면 박수 주세요 빨리. 안녕하십니까 외국 시민 여러분. 수원에서 온 20대 청년 박소연입니다. 존경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아무리 싸워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향한 무리한 탄핵, 불법을 통한 현직 대통령 체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선거, 그리고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이 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겠다고 앉아있는 정치 편향적인 헌법재판관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미루고 만역 임명 보류 사건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탄핵 소추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란제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는 왜 함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탄핵안은 곧장 각하시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관계에 얽혀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헌법재판관들의 자격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 엉터리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불법 체포가 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조기 대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불법을 자행한 뒤에 치러지는 대선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설날 인사라면 표파리 할 시간에 대통령을 함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처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저들은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불의가 법이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저항이 곧 우리의 의무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범죄자 이재명이 대표인 거대 야당 민주당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 여론조사 검열, 커뮤니티 폐쇄, 언론 매체 광고 중단 등으로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국민들의 눈과 입과 귀를 막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은폐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불법 무단 침입에 의한 체포 시도에도 우리 국민들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자진 출두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총에 맞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민주당,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신명을 바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며 국민들의 빼앗긴 주권을 되살리겠다고 호소하는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들의 국민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조작된 정의가 법의 이름을 빌려 폭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저항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애국의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불법으로 체포되는 나라에서 우리의 안위는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남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독재와 불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전락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30 청년 여러분, 더욱더 깨어나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나라입니다. 이는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 성과 악, 자유 대한민국과 공산 세력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어르신들께서 지켜주신 이 광화문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이어받아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과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민 발의를 하며 이빨리 소리를 하는 정치인이 아닌 우리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여기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멸공!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죠? 채팅창이 예쁘다 난리 났네. 진짜 우파의 칼이 날아나 보나. 손에 손잡고 한번 부르고 끝내야죠. 음악 주세요.